음, 그러면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실습의 주된 내용은 로스의 메시지 통신 방식을 실습으로 구현을 하는 건데 그 전에 먼저 이 패키지 관련해서 좀 로스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론과 관련된 거는 먼저 이 로스2의 데이터 통신 방식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고 왜냐면 코드 중에 QoS라는 거를 좀 설정을 해줘야 하는 게 있어서 이게 뭔지를 알려면 이게 어떻게 어디서 등장을 하는지도 조금 알아야 돼서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이제 그 다음에는 로스에서 패키지를 만드는 설치하는 방식 그리고 빌드 시스템에 대해서 또 간단히 다룬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직접 생성을 해서 코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로스트에 DGS와 QoS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로스1에서는 원래 이 DGS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용하던 방식이 로스1의 자체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통신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산업용으로 적용을 할 때 표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표준 방식을 중요하게 여겨서 기존에 원래 잘 생태계가 갖춰가고 있던 이 DDS라는 이런 통신 미들웨어를 가져와서 도입을 한 게 로스2입니다. 그래서 이 GDS라는 거의 특징을 이제 좀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 일단 산업 표준을 위해서 가져왔다 보니 일단 산업 표준이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체제 독립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어, 윈도우나 맥 아니면 리눅스 이런 것처럼 여러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이 로스2도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과 잘 맞아떨어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 독립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트 서비스라는 게 미들웨어라서 보시면은 상위 레벨인 사용자 코딩을 하는 그런 레벨과 서로 여기에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서로 별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떠한 언어를 써도 사용자가 어떠한 언어를 써도 지원을 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UDP 기반의 전송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TCP라는 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그 전송이 잘 됐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이 UDP 방식은 그냥 쫙 이렇게 데이터를 쫙 뿌리고 그런 방식으로 좀 속도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좀 빠른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이 QoS라는 거를 설정을 해서 이 전송 방식에 여러 옵션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런 데이터 중심적이라는 특징도 있고 이 동적 검색이라는 특징도 있는데 이러한 특징 덕분에 이렇게 이 일단 동적 데이터 중심적이라는 특징은 어, 저희가 토픽이라는 걸 할 때 퍼블리싱하고 이걸 서브스크립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적절한 수신자에게 잘 갔는지 이런 거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는 걸 목표로 개발이 돼서 이러한 DDS의 특징이 로스2에 적용이 되기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적 검색이라는 방식은 원래 로스1 방식이 로스 마스터라는 게 있어서 각 노드들을 다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로스 마스터가 만약에 중단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프로그램이 다 작동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 동적 검색은 각각의 노드들이 별도로 이렇게 참여 파티시페이트로 취급되기 때문에 로스 마스터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덕분에 이런 DGS를 사용함으로써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형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그리고 불안정한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이나 보안 등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UDP 방식을 이용하면은 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QoS라는 방식을 적용을 해서 좀 통신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QoS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는 거로 데이터 통신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CP처럼 신뢰도를 중시 여기는 방식이나 아니면 처리 속도 아니면 처리 속도를 중시하는지 이런 거를 직접 유저가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QoS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reliability, history, 이런 durability 이런 각각의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가 좀 이따 토픽을 코딩할 때 간단하게 옵션을 하나 주는 것이 있는데 그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로스 패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 로스는 노드 단위,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이 로스는 패키지 단위로 개발이 되고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에는 프로세스의 단위인 노드가 하나 이상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다른 노드를 실행하기 위한 런치와 같이 실행 파일이나 아니면 설정 파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식은 로스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바이너리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과 두 번째는 소스 코드로 설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바이너리로 설치하는 방식은 이렇게 OPT 로스 폭시라는 이 경로 안에 지정이 되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빌드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 apt 인스톨 방식을 이용해서 apt 인스톨 방식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방식이 있는데 이 소스 코드 방식은 어떠한 부분을 수정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패키지 코드 자체를 다 불러와서 사용자가 직접 빌드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 설치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OPT 로스 안에 이 로스2의 버전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폭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폭시 버전 안에 설치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각각 이런 식으로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봐야 할 건 이렇게 빈이라는 게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파일들이 모여있는 경로이고 그리고 CMake는 빌드의 설정과 관련된 파일들이 모여있는 경로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OPT라는 거는 이제 기타 의존 패키지들이 포함되는 경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로컬 셋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로컬 셋업은 환경 설정을 해주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를 직접 불러와서 빌드하는 방식은 사용자 작업 폴더에 생성이 되는데 이 사용자 작업 폴더라는 건 본인이 설정한 그 경로에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로스2 워크스 WS 그리고 소스 안에다가 패키지들을 만들고 이 로스2 워크스페이스 경로로 가서 빌드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건데 아무튼 그래서 빌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빌드 파일이랑 인스톨 파일 그리고 로그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소스 파일만 작성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빌드, 인스톨, 로그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빌드 설정 파일용 폴더가 있고 그리고 인스톨은 이제 헤더 파일이나 사용자 패키지 라이브러리 아니면 실행 파일용 폴더가 이 인스톨 폴더에 해당하고 이 로그는 저희가 실행한 코드가 그러니까 출력하는 로그들을 저장하는 그런
폴더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빌드 시스템과 빌드 툴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빌드 시스템이랑 빌드 툴의 차이라고 하면은, 이 빌드 시스템은 단일 패키지를 빌드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로스2에서는 원래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내용인데, 로스2는 에이먼트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원래 로스1에서는 CMake만을 지원을 해서 파이썬은 직접적으로 빌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CMake 안에서 사용자가 로직을 정의를 해주면 그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로스2부터는 이제 에이먼트 파이썬이라는 게 나와서 파이썬을 위한 패키지 관리가 또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빌드 툴은 여러 패키지들을 함께 빌드하는 방식인데 원래 하나의 패키지만 빌드를 할 때는 좀 괜찮지만 여러 패키지를 만약에 빌드를 하게 되면 동속성이 얽히게 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빌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make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이썬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꼬이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거를 풀어내고 또 이 패키지가 빌드되어야 하는 순서에 맞춰서 빌드를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이 이 빌드 툴에 해당하고 이 로스2에서는 저희는 콜콘이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콜콘이라는 거로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형태로 명령어를 쳐서 빌드를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스의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패키지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리눅스 명령어가 있는데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 그런 필요한 몇 가지 간단한 명령어들을 추가해 두었으니 만약에 실습을 하다가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한번 참고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패키지를 생성하는 방식은 이 로스2 패키지 크리에이트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코딩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오늘 실습할 메시지별 통신은 어, 저희가 만든 패키지 이름 안에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의 디렉토리가 더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다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제 빌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도 이런 패키지 XML이나 셋업 config 파일 아니면 셋업 py 파일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은 간단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해줄 내용이 없지만 나중에 좀 복잡한 코드를 빌드를 하게 되시면 그땐 좀 수정을 하셔야 돼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패키지 설정 파일인 패키지 XML이라는 게 있는데, 아, 제가 말씀드렸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잠깐, 이 로스2 패키지 크리에이트를 하고 빌드 타입을 에이먼트 파이썬으로 하면 이렇게 된 게 기본 디렉토리로 생기게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된 거는 패키지 이름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필수 파일들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패키지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 설정 파일은 필수 구성 요소이고 그리고 패키지의 정보를 XML 형식으로 기술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패키지의 이름이나 저작자, 라이선스, 의존성 패키지들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름 아니면 버전 아니면 설명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좀 중요한 부분이 여기 디펜던시랑 테스트 디펜던시 이런 식으로 의존성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펜던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리에이트 패키지를 할 때 여기 디펜던시 의존하는 패키지를 작성을 해주는데 여기다 만약에 어규멘트로 넣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디펜던시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테스트 디펜던시라는 거는 패키지를 테스트를 할 때 필요한 의존 패키지이고 그리고 이 디펜던시는 그냥 패키지 자체가 필요로 하는 디펜던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 문법이 더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사용을 하다
하다 보면은 이 빌드 디펜던시를 작성해줘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EXEC 디펜던시를 작성을 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EXEC 디펜던시는 패키지를 실행할 때 필요한 의존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XML과 관련된 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의 패키지 설정 파일인 setup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setupy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생성이 되는 형식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여기 배포를 위해 설정을 해주는 파일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이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패키지, 의존 패키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네. 여기 패키지에는 의존 패키지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코딩을 할 때 그러니까 작성을 해줘야 하는 부분은 이 엔트리 포인트라는 걸로 콘솔 스크립트를 설치하도록 콘솔 스크립트 이름이랑 호출 함수를 기입하는 건데, 보시면 형식이 이렇게 어떠한 이름 설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파일 경로, 그리고 실행할 함수, 메인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메인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보시면은, 어, 음, 네. 각각 인자들이 들어있고, 이 install requires라는 거는 의존하는 패키지랑 이 패키지로 pip 인스톨을 할 때 해당 패키지들도 함께 설치되도록 하는 패키지들이 이 install requirement에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썬 패키지 환경 설정 파일인데, 이것도 배포를 위한 구성 파일이고,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셋업 PY에서 설정을 못하는 기타 옵션들을 정의를 해주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실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생성된 거를 더 건들지는 않고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디벨롭에 해당하는 스크립트 경로, 그리고 그 아래는 인스톨에 해당하는 경로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패키지를 하면은 기본 파일들이 생성이 되고, 만약에 저희가 필요한 파이썬 파일들을 다 작성을 해서 잘 위치를 시킨 다음에 빌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크리에이트 패키지 하기 전에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콜콤 빌드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콜콤 빌드라는 게 아까 전에 빌드 툴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이걸 하실 때 뒤에 옵션을 시뮬 링크 인스톨을 작성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실습을 할 때 이게 관련된 파일들이 이게 시뮬 링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윈도우에서 약간 바로가기 같은 느낌으로 설정을 해주는 건데, 그 링크가 되어서 이렇게 시뮬 링크 인스톨을 해줘야지 링크가 돼서 저희가 파이썬 코드를 약간 수정을 하고 실행을 할 때는 제 빌드를 하지 않아도 이 옵션을 사용한다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빌드를 다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패키지 셀렉트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 안에 여러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원하는 패키지만 빌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에서 업투라는 걸 하면은 특정 패키지의 의존성 패키지도 함께 빌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만약에 빌드를 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부분인데, 실행을 할 때는 이 소스, opt, 로스, 폭시 셋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소스하고 현재 경로에 대한 인스톨 안에 있는 로컬 셋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로스폭시 OPT 셋업 안에는 저희가 로스2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설정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인스톨 로컬 셋업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빌드한 파일들과 관련된 환경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 두 개를 다 실행을 해주셔야지
작성하신 코드에 대해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터미널마다 이걸 진행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빌드를 셋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스 투 런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 저희가 만들었던 패키지, 크리에이트 패키지 할 때 사용했던 패키지 이름,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엔트리 포인트에서 설정을 해주었던 이 앞에 있는 것들, 이 각각의 연결되는 이름들을 정의를 해주시면 그 함수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토픽의 경우는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를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빌드 파일 패키지를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는 메시지 통신 방식만 아주 간단하게 보고 다시 파이썬 코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할 부분이 이 토픽을 직접 패키지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토픽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비동기식 단방향 통신 방식으로 약간 센서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정보를 퍼블리시하고 이 정보를 활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토픽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퍼블리셔가 어떤 값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서브스크라이버한테 보내서 이거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받은 값을 서브스크라이버가 출력하는 방식으로 하는 코드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겁니다. 1대1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 토픽 노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키지 크리에이트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는 이 토픽 헬로 월드라는 이름으로 패키지 이름을 토픽 헬로 월드로 설정을 해주고 사용하는 타입은 파이썬이기 때문에 에이먼트 파이썬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 디펜던시는 RCLPY라는 파이썬을 이용하기 위해선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std msgs라는 거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메시지 통신 그리고 서비스 그 다음에 액션이 있는데 각각의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이 메시지의 경우 MSGS라서 이 부분을 std msgs 표준 msgs를 디펜던시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은 이렇게 기본 파일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패키지랑 동일한 명으로 되어 있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이썬 파일, 퍼블리시 파이썬이랑 서브스크라이버 파이썬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퍼블리시 노드 작성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동일 패키지랑 동일한 명인 디렉토리로 가서 거기서 이 getit을 이용해서 파이썬 파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부분을 보시면 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하는데 이 앞에 RCLPY라는 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 그 다음에 노드에 해당하는 거는 저희가 이 코드를 작성을 할 때 클래스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본적인 노드가 가지는 속성들을 다 가져오기 위해서 이 RCPY의 노드를 임포트해서 이렇게 클래스 안에다가 상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QoS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QoS 설정이 아까 전에 통신하는 방식에 대한 옵션을 줄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뎁스는 10이라고 주었는데 이 뎁스는 10에 해당하는 내용이 음, 어? 여기서는 어, 이 히스토리에서 마지막에 데이터를 몇 개나 보관할지를 설정해주는 옵션으로 이 뎁스 사이즈가 10이라고 10개의 데이터 큐 사이즈를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init 부분에서 이 create publish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create publish 안에는 사용하는 토픽 메시지 타입 그리고 토픽 이름 그리고 QoS 설정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토픽 이름을 서브스크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퍼블리시한 데이터를 받아서 이 서브스크라이버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이름은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퍼블리셔랑 서브, 서브스크라이버랑 동일하게 이름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안에 셀프 크리에이트 타이머 1하고 셀프 퍼블리시 헬로 월드 MSG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1초마다 요 뒤에 있는 이 함수를 콜백하겠다라는 건데 1초마다 이 아래에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를 실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 MSGS를 스트링으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스트링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로 월드 퍼블리셔의 여기 이 헬로 월드 퍼블리셔는 위에서 정의했던 여기 이 셀프 헬로 월드 퍼블리셔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퍼블리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MSGS는 이 메시지를 퍼블리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초마다 이 MSGS에 해당하는 이 스트링을 퍼블리시해서 서브스크라이버가 이를 받아서 출력하는 실습입니다. 이 뒤에 부분이 get 로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프린트랑 유사한데 터미널에 출력을 하면서 동시에 로그도 기록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면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값을 하나씩 올려가면서 1초에 하나씩 올려가면서 값을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셋업 PY에서 엔트리 포인트를 적성해서 여기다 이제 실행할 함수를 연결해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해당 경로에 해당 파이썬 파일 안에 있는 이 메인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RCPY에서 먼저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 정의한 헬로 월드 퍼블리셔라는 거를 노드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핀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노드를 하라고 전달하는 부분이고 이게 계속 실행이 되다가 이 키보드 인터럽트, 컨트롤 C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중단이 되게 되면 이 해당 문구가 출력이 되면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가 될 경우에는 이제 이 디스트로이 노드를 통해서 노드를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이 셧다운을 통해서 노드를 종료시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부분은 대체로 다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해도 대부분 좀 유사하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이 아래 퍼블리시 같은 경우도 서브스크라이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퍼블리셔 부분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동일한 경로 안에다가 이 헬로 월드 서브스크라이버 py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요 임포트 해오는 부분은 동일하고 이 클래스 정의하는 부분은 이름을 서브스크라이버로 바꿔주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드 클래스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init 부분에서도 헬로월드를 서브스크라이버로 바꿔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QoS 설정도 위에랑 동일하게 이 뎁스는 10으로 해서 마지막에 1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는 셀프 크리에이트 퍼블리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서브스크라이버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 셀프 크리에이트 서브스크립션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토픽 메시지 타입을 넣고 이 토픽 이름을 넣는데 이 두 개는 아까 위에 퍼블리셔랑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이 셀프하고 서브스크라이버 토픽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토픽이 발행한 메시지를 받으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연결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QoS를 설정해 주었고 이 토픽 정보를 받았을 때 실행되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MSGS 이 메시지를 받아왔고 그 메시지를 터미널 창에 출력해주는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부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아까 서브스크라이버랑 동일하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 노드를 생성을 하고 이 스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 키보드 인터럽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해당 문구를 출력하면서 노드가 종료되고 노드가 소멸되고 노드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파이썬 파일을 두 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setup.py 파일의 엔트리 포인트 부분에 저희가 실행을 하기 위한 함수랑 그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이름을 어,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헬로 월드 서브스크라이버에는 서브스크라이버의 메인 함수가 연결되도록 했고 이 퍼블리셔 부분에는 이 헬로 월드 퍼블리셔 py 그 파일 안에 있는 메인 함수가 연결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파일 두 개 만들고 그리고 셋업.py 부분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CD에 로스2 저희가 소스 파일을 만들어 놨던 그 경로 바깥으로 나가서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소스 OPT 로스 폭시를 실행을 해서 로스2 실행 환경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퀄컴 빌드를 통해서 이 시뮬링크 인스톨 해주고 그리고 저희는 토픽 헬로 월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었는데 지금 실행을 할 때는 사실 이거 굳이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바로 퀄컴 빌드 시뮬링크 인스톨을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래 이런 문구가 뜨면서 패키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엔 이제 로컬 셋업을 한 다음에 터미널 1에는 로스런에다가 토픽 헬로 월드 저희가 만들었던 패키지 이름 그리고 하나는 서브스크라이버 하나는 퍼블리셔 이렇게 두 개를 실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이거를 지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음, 이 토픽 프로그래밍 파이썬 이 페이지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하다가 나 너무 안 된다 싶으시면은 지금 뒤로 원래 전체 페이지로 가면 이 실습 예제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디클론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직접 요 복붙을 하더라도 직접 필요한 부분 작성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지금 실습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까지 일단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혹시 잘 안 되는 거나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손 들고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토핑 만드는 거 관련해서 한번 실습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해가 지금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저는 지금 윈도우에 WSL이라고 해서 윈도우 서브 시스템 리눅스라고 해서 리눅스를 깔고 그 안에다가 로스를 설치해둔 상태인데 제가 여기 커맨드 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나노에서 커맨드 치는 거랑 동일하니까 한번 보고서 어디서 약간 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어, 그 홈 디렉토리에다가 패키지를 만들 경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스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스 파일 src 디렉토리를 만들고 해당 경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엔 로스2로 되어 있는데 저는 로스2 경로가 이미 있어서 로스로 한 거니까 여러분은 로스2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래서 생성한 src 폴더로 가고 이제 거기서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를 만들 때 로스2 명령어를 이용하는데 이 로스2 명령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opt 로스 폭시를 설정해서 로스2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소스 opt 로스 폭시 셋업 배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2 패키지 크리에이트 토픽 헬로 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타입을 에이먼트 파이썬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디펜던시는 RCLPy랑 stdmsgs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령어를 입력하실 때 다 치기 전에 한번 탭을 눌러보시면 자동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혹시 오타를 조금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탭 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리에이트 패키지를 하게 되면 LS로 현재 경로에 있는 디렉토리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제가 만든 패키지 네임이 있고 그 경로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LS를 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 만든 패키지 경로 안에 보시면은 동일한 명을 갖는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안에 테스트 디렉토리도 만들어지고 네, 이렇게 동일한 명을 갖는 디렉토리 그리고 이 리소스에 해당하는 디렉토리 그리고 테스트에 해당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외에도 이제 패키지 XML이랑 셋업 컴피그, 셋업 py가 다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는 파이썬 파일을 이 동일한 패키지 명이랑 동일한 경로 안에다가 파이썬 파일을 만들 거라서 해당 경로로 들어가서 게디스로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로로 들어가서 게디, 게짓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퍼블리시 노드 헬로 월드 퍼블리셔 py를 만들어줍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설정하는 거는 윈도우 파일이라서 GUI가 안 뜨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여러분은 나노에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다시 그 게딧으로 파이썬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네. 이렇게 해서, 왜 이러지? 네. 원래 이렇게 해서 파이썬 파일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뜨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게짓으로 이 퍼블리셔를 만들고, 이 해당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헬로 월드 퍼블리셔 노드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서브스크라이버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서브스크라이버 같은 경우도 이 게짓으로, 해당 동일한 경로에서 게짓으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파일이 열릴 거고, 그 경로에다가 이제 해당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개의 노드에 대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했다면, 다시 토픽 헬로 월드라는 패키지를 만든 경로로 이동을 해서 해당 경로에서 setup.py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setup.py 파일을 수정하실 수 있고 그 경로 안에서 이제 엔트리 포인트 부분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헬로 월드 서브스크라이버랑 헬로 월드 퍼블리셔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는 이제 빌드를 하고 런을 하셔야 되는데 빌드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워크스페이스 경로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 경로에서 지금 이 로스2 실행 환경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컴컴 빌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수행하시면 이렇게 빌드가 되고 빌드가 완료가 된다면 이제 이 소스 인스톨 로컬 셋업을 해당 경로에서 수행을 한 다음에 네, 해당 경로에서 소스 인스톨 로컬 셋업 배시를 해주시고 이걸 실행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이 로스2 런 토픽 헬로 월드 서브스크라이버를 실행하고 새로운 창을 하나 더 열어서 다시 이 해당 동일한 경로로 이동한 다음에 왜냐면 여기서 콜컴 빌드를 했기 때문에 이 경로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로스2 실행 환경을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콜컴 혹시 모르니 콜컴 빌드를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스 인스톨 로컬 셋업을 하고 이 로스2 터미널 2에 해당하는 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는 이번에 서비스 메시지 방식을 프로그래밍 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 또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클라이언트랑 어디 갔니? 이렇게 클라이언트랑 클라이언트랑 서버라는 노드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먼저 서버한테 어떤 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되돌려주는 방식이 이 서비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토픽 방식은 그냥 계속 퍼블리셔가 계속 퍼블리시를 하고 그걸 이제 서브스크라이버가 읽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어야지만 서버가 작동을 하는 방식이라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작성을 해볼 건데 이번에 작성하는 프로그래밍은 이 연산 방식으로 이 서버가 A, B 값을 넘겨주면서 얘네 더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서버에서 더하기를 연산한 다음에 그 연산한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넘겨줘서 클라이언트가 결과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패키지를 만드는 방식은 아까 토픽과 동일한데요. 먼저 이 워크스페이스에 SRC 경로로 이동을 해서 이 로스 패키지를 또 이번에 동일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아까랑 또 다른 게 일단 이 패키지 이름이 다르고 잠시만요. 네. 일단 아까 토픽과 다른 건 이제 패키지 이름이 다르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파이썬 에이먼트 파이썬은 동일한데 이 디펜던시 부분에 이 이그젠플 인터페이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는 스탠다드 MSGS가 들어갔는데 이 이그젠플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메시지 방식은 MSGS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이 서비스 방식은 SRV라는 이런 확장자 명을 가지고 이 위에 부분은 서비스 요청에 있는 데이터값 그리고 이 구분선을 지은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은 서비스 응답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 다음 실습은 저희가 이제 커스텀으로 작성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 때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쓰겠다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번 실습에서는 이미 있는 이 이그젠플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메이크 패키지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이 토픽 헬로 월드가 아니라 이 TY, SRV, CLI라는 사실 이게 서비스랑 클라이언트를 의미하는 건데 이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일한 경로에 해당하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이 서비스 노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노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인포트 해오는 부분이고 이 인포트를 할 때는 보시면은 이그젠플 인터페이스에 있는 이 SRV에 해당하는 SRV를 임포트를 해서 SRV에 있는 add to int라는 이게 add to int인데 이 인터페이스를 임포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을 이용하기 때문에 RCLPy를 똑같이 써주고 이 노드가 또 노드를 이제 상속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또 RCLPy 노드에 노드를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부분을 먼저 클래스로 정의를 해주는데 이 안에 이제 또 노드를 상속받고 이제 그 다음에 init 부분이 있고 init 부분 안에 이제 또 살펴보시면은 여기 서버를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는 퍼블릭 같은 경우는 셀프 크리에이트 퍼블릭이었고 서브스크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셀프 크리에이트 서브스크립션이었는데 이번에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셀프 크리에이트 서비스를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SRV 서비스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add to int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명을 선언을 해줘야지 동일한 같은 서비스명에 해당하는 값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서 여기도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콜백 함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 해당 클라이언트가 이 add to int라는 콜백 함수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dd to int에 해당하는 이 콜백 함수를 살펴보시면은 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A, B 값을 합쳐서 그 값을 이렇게 리스폰스로 반환을 해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중간에는 그 입력된 값이랑 그 결과 값을 로그로 출력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연산을 해주는 클라이언트에서 연산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게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콜백 함수이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엔트리 노드를 또 이번에 메인이랑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동일하게 아까 그 퍼블리시랑 서브스크립션이랑 또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RCLPY를 먼저 초기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노드를 위에서 선언을 했던 이 여기서 미니멀 서비스라고 이름을 정의해서 미니멀 서비스를 받아주고 그 노드를 이제 계속 스팬해서 콜백 함수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다가 이제 이 키보드 인터럽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종료가 되도록 이런 문구가 뜬 다음에 종료가 되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립션이랑 다른 점 딱 이 부분에서 선언해준 부분이 다르다는 것 말고는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클라이언트 노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노드 같은 경우도 작성을 했던 패키지랑 동일한 명인 해당 경로로 들어가서 이 클라이언트 멤버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긴 지금 import sy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커맨드 라인에 입력을 할 때 그때 AB 값을 입력을 하면 그걸 받아주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창으로부터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여기서 선언을 해준 거고 만약에 코드를 작성하다가 나는 커맨드 라인 말고 그냥 파이썬의 그 기본 문법을 이용해서 인풋을 받겠다 하시면은 한번 그 방식으로 이거 먼저 실습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sys도 라이브러리도 임포트를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얘도 이것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example 인터페이스의 서비스 타입으로 add to int라는 거를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RCLPY를 임포트하고 노드를 상속받을 거기 때문에 노드도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부분인데 클라이언트도 이렇게 여기서는 미니멀 클라이언트 ASYNC라고 해서 이게 동기와 관련 이름인데 이렇게 선언을 해주었고 이것도 노드를 상속받기 위해서 노드를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reate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서버도 서비스 타입을 이 add to int로 설정을 해주었고 그 서비스 명도 이 add to int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줘서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이 돌아가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렇게 어, 이 1초에 한 번씩 이 클라이언트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서버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타임 아웃 세컨드를 1초로 설정을 해주었고 이 1초마다 확인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기 전까지 계속 이 문구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서비스가 할 수 없다. 기다리고 있다. 라고 계속 이렇게 문구가 뜨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내는 부분인데 여기 send request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A, B 값을 넘겨주는데 이 부분은 이게 메인부터 먼저 보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인이 아까 있던 토픽이나 아니면 서버 부분이랑 조금 다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초기화를 하고 노드를 연결해 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리스폰스를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샌드 리퀘스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샌드 리퀘스트를 하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건데 이때 지금 A, B가 들어있는 게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입력받은 값 두 개. 그 두 개 값을 A, B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샌드 리퀘스트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샌드 리퀘스트에서 이 리퀘스트 타입을 먼저 정의를 해주고 A랑 B에 입력받았던 A, B 값을 연결을 해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 어, 콜 에센식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퓨처라는 게, 그, 이게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값을 여기서 이제 리스폰스로 받아주게 됩니다. 예, 보시면, 리절트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 리절트를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리스폰스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get log로 해서 받은 값을 이제 출력해주는 부분이고, 이 경우에는 이게 스핀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종료가 되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럽트가 만약에 중간에 들어오면은 이런 문구가 뜨면서 종료가 되고 종료가 될 때는 이렇게 또 동일하게 노드가 소멸하고 그 다음에 함수로 노드를 종료시키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치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이썬 파일을 코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etup.py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또 이번에 엔트리 포인트 부분을 서비스랑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이 그 각 파이썬 코드에 있는 메인 함수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과정으로 빌드를 진행을 하고, 일단 로스2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해 준 다음에 빌드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빌드를 했기 때문에 해당 그 로컬에 있는 환경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로컬 셋업, 인스톨 로컬 셋업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1에는 로스런 하고 서비스 패키지 이름 서비스를 실행하시고, 두 번째 패키지에는 위의 과정을 다 실행을 한 다음에 로스트, 런, 패키지 이름, 클라이언트 하고 여기다 이제 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값을 넣어 주셔야지 이제 리퀘스트를 할 때 여기 그 입력받은 값을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이 값을 꼭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 부분도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